중국 초나라 시절에 방패와 창을 파는 한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은 손님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기 시작했죠. 이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라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방패를 홍보한 상인은 이제 창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워서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모순적이라 별로야. 좋아하면서 피곤하다니 그거 모순 아니야? 이토록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참견할 때 종종 모순이라는 이유를 들고 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모순이 가득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모순은 오늘 다뤄볼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꽤나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제목이지만 의외로 주제부를 관통하며 구체적인 울림을 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저지르는 모순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 양 기자의 모순 리뷰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안진지는 자다가 불현듯 결심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선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그리고는 자신의 운명을 전생애를 걸고 탐구하기로 합니다. 우선 안진지는 자신에 대해 탐구합니다. 25살의 나이로 대학교 휴학 중인 그녀는 스스로를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소 시니컬한 성격에 매사에 무덤덤하고 세상 사이는 시큰둥한, 요즘 말로는 흑수저. 안진진의 탐구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그 범위를 가족으로 넓혀갑니다. 안진진의 어머니에게는 일란성 쌍둥이인 자매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같은 날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날 결혼하지만 결혼을 계기로 쌍둥이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똑똑하며 공부까지 잘했죠. 안진진의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가정폭력을 휘두르게 일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결혼한 안진진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돼지갈비집에서 일을 하는 등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진진은 아버지를 슬픈 일몰의 아버지라 기억하며 낭만적인 면모가 있었음을 기억하죠. 반면 안진진의 이모부는 달랐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인 이모부는 안진진의 이모를 부유한 사모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똑똑하며 공부까지 잘했죠. 누가 봐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유롭고 한가진 삶.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모는 안진진의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게 충족되어 노력할 것도 열정을 가질 것도 없는 삶이라 마치 무덤 속 평온같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 이모에게는 결핍투성이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안진진의 어머니의 삶이 활기차 보여 부럽게 느껴진 것이죠. 안진진의 탐구는 자신에게서 가족으로 아버지와 이모부에서 두 남자로 확장됩니다. 안진진에게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죠. 첫 번째 남자, 나영규는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그는 데이트를 비롯한 모든 것을 계획하며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남자, 김장우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안진진은 그를 보며 현실에는 다소 관심이 없는 슬픈 일몰의 아버지와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진은 이모부를 연상시키는 나영규와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김장우, 이 두 남자와 데이트를 하며 두 남자에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영규에게는 진실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반면 김장우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안진진은 자신이 사랑하는 김장우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두 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성적이면서 폭력적이었던 안진진의 아버지가 흉을 맞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살뜰히 보살피며 또 기묘한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귀환한 아버지에게 자신을 투영할 생각이 많던 안진진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이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무덤 속 평온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모는 유서에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안진지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선택을 제고합니다. 사랑하는 김장우와 결혼을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나영규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이모가 무덤 속 평온이 싫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내린 결정치고는 상당히 모순적인데요. 안진진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진진은 김장우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을 읽어내며 너무 특별한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우가 아버지처럼 집에서 달아나거나 운명적인 다른 길로 도망칠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이 든 것입니다. 결국 안진진은 나영규를 선택하며 말합니다. 내게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지 결정할 문제뿐이었다고. 나는 두 가지 불행 중 내가 겪어보지 못한 불행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안진진은 자신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탐구를 시작했을 때의 말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1년쯤 전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모순에는 다양한 모순이 등장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안진진. 편안해 보였던 삶을 지루하게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범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보살핀 안진진의 어머니. 등장인물들의 모순은 다양하지만 제각기 그 이유를 품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살이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요? 제 인생 역시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무렵부터 연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제 또래라면 더더욱 싫어했죠. 노래하고 연기하며 환호를 받는 예술가들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대에서 연기를 했고 노래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행위가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싫어했죠. 그러면서 저는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인사가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스스로 노래나 연기, 그림 같은 것들은 그저 취미로 좋아할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결국 그 자체가 모순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스스로의 속내를 깊게 들여다보자 제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예술이나 연예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인사들처럼 어린 나이에 성공하지 못해 가진 자격지심, 도전했으나 실패해서 생겨난 좌절감과 질투심,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방어기제였던 거죠. 저는 그들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우습지만 모든 걸 인정하고 나니 조금 더 선명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순을 직시하고 진실을 깨닫고 나서야 차츰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순의 양귀자 작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순 덩어리이며 그 모순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본질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인생에 모순이 있듯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모순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내면의 많은 모순 덩어리들과 마주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 갈래로 뻗은 마음을 모두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갈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자신의 마음이 복잡하며 모순이라고 느낄 때 한번 찬찬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갈래로 뻗은 진실들을 모두 인정해 본다면 자신을 둘러싼 모순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성장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당신의 모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양귀자 작가님의 이 모순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모순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